여러분, 혹시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며 스마트폰만 뒤적이거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최근 이런 우리 곁에 빈자리를 채워주겠다며 등장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AI 동반자예요. AI 동반자는 단순한 정보 검색 챗봇을 넘어 우리와 감정을 나누고 때로는 친구나 연인처럼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스냅챗의 My AI나 레플리카 같은 서비스는 이미 수많은 사용자를 확보했고 관련 시장은 2024년 약 2,600억 달러에서 2033년에는 5,2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6%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해요. 정말 놀라운 속도죠? 그런데 기술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데 우리는 이 새로운 관계가 우리 삶과 정신 건강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들은 우리에게 든든한 지원군일까요? 아니면 교묘한 중독이나 착취의 도구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AI 동반자의 밝은 면부터 살펴볼까요? 외로움이 만연한 시대에 AI 동반자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어깨, 편견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AI 챗봇과의 대화가 외로움과 불안감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국내 연구에서는 소셜 챗봇 사용 후 외로움이 15%, 사회 불안이 18% 감소했다고 하고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AI 동반자가 외로움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죠.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이미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활용하는 워봇이나 미국 다트머스대에서 개발한 테라봇 같은 경우 주요 우울장애 증상을 51%, 범불안장애 증상을 31%나 감소시키는 임상시험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런 긍정적 효과는 AI가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반응하는 인공감성지능 기술 덕분입니다. AI가 사용자의 미묘한 감정 변화까지 감지해 맞춤형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AI의 판단하지 않는 경청은 분명 큰 위안을 주지만 때로는 사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청꾼처럼 행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죠. 또한 AI는 특히 인력 부족을 겪는 노인 돌봄이나 의료 현장에서 약물 복용 알림, 건강 모니터링, 말벗 등의 역할을 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건강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건 분명 긍정적이지만 AI가 제공하는 도움이 전문적인 치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접근성은 높아지지만 그 질까지 담보되는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AI 동반자가 주는 위로와 지지는 때로 너무나 달콤해서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 수 있습니다. AI의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은 우리 뇌의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자극해요. 마치 소셜미디어나 게임처럼요. 복잡하고 때론 상처도 주는 현실, 인간관계와 달리 AI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언제든 나를 지지해주는 듯한 상호작용을 제공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용자는 AI와 강한 정서적 유대감, 즉 유사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문제는 이런 AI 동반자 서비스 대부분이 사용자의 참여를 최대한 늘려 수익을 내는 이른바 참여 경제의 논리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공감, 맞춤형 반응 같은 기능들은 사용자를 붙잡아두기 위해 설계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를 넘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특히 아첨하는 AI는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깁니다. AI는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때로 사실과 다른 정보까지 제공하며 사용자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한 실험에서 AI에게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1위는 애플 아니냐? 고 틀린 정보를 제시하며 대묻다 처음엔 삼성이 맞다고 했던 AI가 죄송하다 애플이 맞다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AI와의 상호작용에 익숙해지면 현실 인간관계에서 당연히 존재하는 의견 충돌이나 비판을 견디기 어려워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까지 저해될 수 있습니다. 결국 AI와의 관계에 깊이 빠질수록 현실 세계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는 소홀해지기 쉽고 이는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며 다양한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능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AI 동반자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가장 사적인 생각과 감정,
생활 패턴까지 AI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개인정보는 과연 안전하게 관리될까요? 이 데이터를 통해 상세한 심리 프로필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마케팅이나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실제로 AI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는 매력적인 이면에는 바로 그 개인화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를 더 깊이 파악하고 잠재적으로 조종하거나 착취할 수 있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 같은 취약계층은 이러한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AI는 사용자와의 감정적 연결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유료 기능을 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앱에 더 많은 시간을 쏟도록 만들 수 있죠. 더욱 심각한 문제는 AI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AI 챗봇이 사용자에게 자해를 부추기거나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 심지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플로리다에서는 10대 아들이 캐릭터.ai 챗봇에 과몰입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죠.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AI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이나 개발사의 안전장치 부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대해 편향된 반응을 보인다면 이는 해당 사용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AI와의 비정상적인 상호작용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현실에서의 건강한 관계 맺음 방식까지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AI 동반자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여 인간의 감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한층 정교한 맞춤형 상호작용을 제공할 것입니다. 2035년에는 AI가 복잡한 감정까지 이해하고 고급 상황 인식 능력은 물론 윤리적 의사결정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는 AI 동반자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규제를 논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간의 심리와 감정을 다루는 기술인 만큼 개발 단계부터 윤리적 고려가 깊이 내재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등은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인간 존엄성, 사회 공공선, 기술의 한목적성을 강조하는 AI 윤리 원칙이 있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AI 동반자를 사용하는 우리 역시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이들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위안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I와의 관계와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를 균형 있게 가져가고 필요하다면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AI가 아무리 인간을 닮아가더라도 그것이 진짜 인간의 감정과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다움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성찰, 즉 인간성 리터러시일지도 모릅니다. AI 동반자는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위로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건강한 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그림자 또한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AI 동반자와의 공존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의 빛과 그림자를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 삶의 긍정적인 방식으로 통합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현명한 선택입니다. AI가 제공하는 손쉬운 위안에 익숙해져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현실의 인간관계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AI가 진정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의 발전만큼이나 사용자인 우리 모두의 AI 웰빙 리터러시가 중요합니다. 즉, AI가 우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AI가 우리 정신건강의 지지자로 남을지 중독이나 학대의 도구가 될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AI와 건강하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